네, 거래소하고 코스닥의 흐름이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 어떠한 것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지 체크를 좀 많이 해보셔야 되겠고, 이제 그러한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게 오늘 이슈 플로우일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 김진환 전문가 나오셨고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또 출연해 주십니다.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세 가지 이슈 공개합니다. 우선 2차 전지에서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 SDI,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이 관련된 내용들만 계속 보고 있다가 최근에 아주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삼성 SDI의 미국 단독 공장 건설 어떻게 봐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김진환 전문가님 한 줄 평하시면요. 네, 삼성 SDI의 기대감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김근우 전문가는요. 저는 좋았는데 더 좋아졌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주 긍정적입니다. 자, 우선 김진환 전문가부터 얘기 들어볼게요. 네, 오늘 아침에 이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미국의 이제 배터리 단독 공장 건설을 이제 한다라는 어떤 기사였는데, 이게 20일 날 주주총회에서 이미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조금 이렇게 기사적으로는 좀 재탕이 좀 된 느낌인데, 네. 최근에 뭐 여러 증권사들에서 목표 주가를 좀 상향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거는 목표 주가가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60만 원이 나왔거든요. 되게 높은 축에 속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저도 리포트 활용하는 방법인데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좋아요. 목표가 상향 나오지 않습니까? 장전에 보통 나오거든요. 네. 그럴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2배나 아니면 뭐 거의 7, 80% 이렇게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그런 종목들은 네. 한번 리포트를 한번 유심히 보시는 게 좋아요. 현재가 대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뭐 지난번에 나왔던 건데 뭐 47만 원일 때 목표 주가 60만 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상승 여력이 되게 높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사가 상당히 그때 리포트가 눈에 띄었었는데. 좋네요. 예, 뭐 리포트 내용을 좀 보면은 저평가 원인이 이제 결국 여태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좀 설비 투자를 좀 보수적으로 했어요. 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에 좀 보수적이어서 조금 우려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 좀 상당히 투자 금액이 좀 많습니다. 지난해 설비 투자 4조 원, 올해는 6조 5천억 정도를 집행할 것이라고 좀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뭐 아시다시피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떠오르는 게 전고체 아닙니까? 맞아요. 전고체 배터리가 이 도요다에 좀 밀렸었는데 아무래도 가장 좀 빨랐지 않습니까? 뭐 양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네. 근데 삼성 SDI가 좀 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 미국 공장 같은 경우에 원통형 배터리 46 시리즈죠. 원통형 배터리 이제 그것 이제 제조 생산이 유력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관련주들이 좀 오늘 좀 움직임이 있고 2차 전지 섹터가 오늘 나쁘지 않습니다. 뭐 특히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계열 같은 경우에 이번 주 이제 주주총회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특히나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수급도 계속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뭐 상당히 강한 모습인데 소재 쪽도 그렇고 뭐 상당히 오늘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원통형 배터리 쪽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쪽도 괜찮고 전고체 쪽도 저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삼성 SDI 하면 전고체 배터리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 저는 본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뭐 좋아야지 원통형이나 아니면 뭐 전고체 배터리 가니까 따라가는 거고. 예, 그래서 삼성 SDI 그리고 밸류적으로도 상당히 뭐 나쁘지 않습니다. 셀업체에서.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올해 뭐 R&D 투자 같은 경우에도 뭐 역대 최대 1조 한 1,364억 원 정도를 지금 하거든요. 투자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삼성 SDI에 대한 어떤 관심도 계속 두시면 어떨까 합니다. 한 가지 이제 뭐 초치려는 건 아니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하락하면서 테슬라에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이 전반적인 하락세가 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2차 전지의 업황과 같이 비교해서 봤을 때 얼마나 좀 생각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건지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닌지 이거 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지적이세요. 네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미국장 하시는 분들은 단기 반등 보시고 이제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이시죠. 예, 뭐 아무래도 뭐 성장성이란 건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쪽은 뭐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좋기 때문에 좋게 보는데 특히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2차 전지도 시장 침투율 20% 될 때까지 계속 우상향을 했고 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뭐 우리 거의 옆에 저희 이웃들이 다 전기차 사는데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전기차 업계가 치킨 게임을 좀 하면서 LFP 배터리 같은 경우를 통해서 전기차 가격을 좀 낮추는 그런 치킨 게임에 좀 동참을 하다 보니까
보니까 네. 저희 그 리튬이온 이 배터리 3사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뭐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제 게임 체인저거든요. 네, 네. 이런 미래 기대감이 좀 아무래도 삼성 SDI가 가장 대표적으로 받는 거 아닌가 합니다. 네. 자, 지금은 조금 더 미래, 비전에 집중하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좋았는데 더 좋아져 버렸다. 참 좋은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삼성 SDI는 제가 한 2주 정도 전부터 사실 그냥 가지고 계셔라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 드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게 아마 3월 7일자 이제 대금이 쫙 들어왔던 날 제가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어떤 기점이었냐면 사실 인터배터리였습니다. 인터배터리 때 사실상 주인공이 이제 삼성 SDI가 되면서 전고체 배터리도 있었고요. 46 시리즈도 있었고 기존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앞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전고체 배터리까지 모두 국내에서는 삼성 SDI가 선점하겠다. 그리고 선발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사실상 그런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이제 49만 원대 오늘 딱 찍고 조금 내려왔거든요. 저는 이 정도면은 그냥 쭉 들고 가셔라라고 우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추가적으로 이제 스탠스가 굉장히 보수적이었다가 좀 바뀐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실 2022년도가 2차 전지에 있어서는 특히 셀단에 있는 기업들은 대대적으로 투자하는 시기였어요. 그때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포함이고 SK온도 그렇고. 근데 사실 이제 삼성 SDI는 좀 달랐습니다. 어떤 측면이 달랐냐면요. 단독 공장을 설립 안 하고 우리는 합작 법인만 좀 설립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행한 게 이제 스텔란티스랑 합작 법인을 만드는데 인디애나주 코코모시에 1공장 지금 짓고 있고 2공장도 그 옆에 바로 짓겠다고 하죠. 완공 자체가 이제 27년 예정인데 이 정도만 지금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른 데에 비해서 사실 좀 축소돼 있었던 면이 있었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단독 공장 진행하겠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근데 이게 하나의 어떠한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만하다라고 느끼는 게 어떤 지점이냐면 사실 2차 전지가 지금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구간입니다. 리튬 가격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양극재 기업들도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턴어라운드 시점에서 삼성 SDI는 한 발 더 좀 강수를 두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선점하는 것에 대해서 삼성 SDI가 내가 선발대로 가겠다라는 이런 모멘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게 일단 국내 이제 배터리 3사가 수주 잔고가 1,000조가 넘습니다. 여기에서도 뭐 삼성 SDI가 260조 원 정도 지금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가 차별화될 수 있는 지점이 R&D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네네. R&D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해 1조 1,360억 정도 이제 R&D 투자를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늘려나가겠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만큼 삼성 SDI는 좀 들고 가볼 만하다.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는 지금 리포트마다 좀 다른데 60만 원, 70만 원대가 제일 많아요. 사실 지금 이제 40만 원대라는 거는 아직도 올라갈 길이 멀다라는 겁니다. 물론 증권사의 목표가가 무조건 도달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그 정도로 시장에서는 좋게 보고 있다라는 점, 이제 반등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요 포인트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또 이 삼성 SDI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두 분 모두 다 이 종목을 좀 주의 깊게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금융위원장이 최초로 폴란드에 날아갔습니다. 27일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관련해서 나오는 키워드들이 방산, 원전, 그리고 금융 뭐 이런 쪽들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얼마나 좀 매력적인 건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 줄평 해주신다면요. 네, 방산주 지속 관심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김진환 전문가 방산주 지속 관심 그리고 김근우 전문가는요. 수은법 개정 후 당연한 행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약간의 온도차는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김진환 전문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번 그 수은법 개정이 뭐 방산주에 있어서 뭐 제2차 도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때 그 모멘텀이요. 예전에 그 저희 2022년도였습니다. 폴란드와 즉 16조 7천억 규모의 1차 수출 계약을 좀 맺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작년이었죠. 2차 계약이 한 40조 4천억 정도 이제 규모였는데 아무래도 수출입은행이 이제 금융 지원을 좀 해줍니다. 폴란드에. 근데 그 한도가 이미 소진이 돼서 2차 계약 같은 경우에 좀 지연이 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선을 좀 올려줘야 네, 맞아요. 계약도 좀 원활해진다는 예, 거죠. 그게 그래서 수은법 개정이 이제 그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지난달 29일에 이제 15조 원이 법정 자본금이었는데 그게 이제 25조 원으로 이제 늘려지는 수은법 개정안, 즉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방산주들이 이제 다시 폴란드에 대한 이제 2차 수출 계약도 이제
이제 무난하게 이제 진행될 것으로 이제 되면서 그때부터 다시 또 재차 우상향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LIG 넥슨 같은 경우에 싱가포르 이제 국부 펀드가 2대 주주로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 지속적으로 또 저희 이번 올해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자꾸 그러니까 나토를 좀 자극하면서 국방비 어떤 지원을 자꾸 이렇게 끌어내려오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뭐 중동 어떤 불안은 뭐 계속 상시 있는 어떤 이벤트이고요. 그렇죠. 방산 입장에서는 호재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죠. 네 맞아요. 네. 예, 여기에다 이제 또 이제 그 우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또 집권이 계속 예, 이어가죠. 장기 집권하게 되면서 네. 이제 우크라이나 어떤 전쟁 이슈도 좀 장기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네. 아프리카, 중동, 그다음에 유럽에 대한 이러한 그 진출권 이런 것들이 뭐 상당히 기대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뭐 올해 뭐 1분기 실적도 상당히 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섹터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지속적으로 뭐 선거 이슈도 있고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네.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도 저도 이번 주도 저는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차트 추세가 너무 좋습니다. 지속 우상향이거든요. 기술적으로도요. 예, 거기에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월요일하고 수요일날 제공시 일정이 있습니다. 폴란드 또 수주권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금 저희 다루는 어떤 이슈지 않습니까? 이번에 금융위원장이 네. 그 5대 은행 저희 시중은행의 부행장들하고 같이 지금 다 폴란드에 갔습니다. 24일부터 이제 갔거든요. 폴란드 하면 기억하실 게 결국 원전하고 방산이거든요. 그렇죠. 저희 협력권 하면. 네. 그래서 원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제가 방산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이슈도 있고요. 방산 협력권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금융 지원 어떤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래서 관련주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높은 자리긴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좀 보셨으면 어떨까 하고요.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 코츠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스몰캡인데 뭐 상당히 흐름이 양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산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 계속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좀 높은데 갈 수 있을까라는 살짝의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한 번 더 발을 내딛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수은법 개정한 이후에 당연한 행보다. 예, 좀 더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방산주들을 보면요. 대부분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수은법 개정 자체가 사실 방산주를 위한 개정이었기 때문에 15조에서 25조로 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런 점이 있습니다. 방산 관련된 이제 제품들을 수출할 때에는 보편적으로 이제 국가가 국가를 상대하고 또 국가를 상대하면서 어떤 돈으로 우리 거를 사줄 거냐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사주고 돈을 상환하는 이런 구조가 좀 이제 통상적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수출입은행 개정이 얘기 나온 것부터가 이제 폴란드에 대해서 아까 전문가님 설명해 주셨지만 1차 계약 이후에 2차 계약이 좀 지연됐었어요. 22년도에. 네. 아무래도 금액이 초과된 것 때문에 지연이 됐고 즉시 이제 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하려고 든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예정된 대로 진행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들여다봐야 되는 시점은 그러면 지금부터 방산주는 어떨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단 2차 계약까지 예정되었던 폴란드 2차 계약까지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이후에 사실 이번에 금융위원장이 이제 5대 은행 부행장이랑 같이 갑니다. 뭐 수출은행의 전무도 같이 가는데 수출입은행의 전무도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폴란드 갔다가 루마니아 갑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도 가기로 되어져 있거든요. 예. 그럼 여기에서 지금 예상되어져 있는 게 추가 수주가 좀 예상되어져 있어요. 루마니아에도 방산, 그리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원전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또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금융위원장으로서는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좀 방문을 하는 만큼 다양한 국가에 좀 들릴 예정이에요. 이때 추가 모멘텀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지금의 방산주는 좀 변곡점에 서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종목단에서 보자라면 사실 방산주들이 다 좋죠. 그중에서 제일 좋은 건 사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요. 이제 수주 잔고가 YOY로 보면 42% 증가했습니다. 하나로 8조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매출이 상승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져 있고 네. 여기에다가 추가 수주까지 쭉쭉쭉 나와준다라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아마 지금 추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쭉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면은 뭐 틀림이 없고 제가 원전단에는 사실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방산만 좀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방산 반짝하고 말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적이 받쳐지고 있고 또 일거리도 쌓여만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기적인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시장에서 상위권을 좀 차지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뭐 계속해서 이슈플러에서 말하고 있어가지고 뭐 추가로 더 할 말 있을까 이렇게 하지만 이게 파도 화수분처럼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 줄 평 하신다면요?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이슈 지속인데 네. 오늘은 삼천당 제약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삼천당 제약. 네. 좀 더 세밀한 나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자, 김근우 전문가는요? 제가 초치려고 드는 건 아닌데 네. 선별적 대응 필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이 또 금요일 날 상당히 급락했었거든요. 급락하다가 말아 올렸는데 네. 또 장 마감 후에 이제 황반 변성 치료제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영국, 벨기에 등 유럽 9개국에서 이제 독점 공급 판매 계약 체결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뭐 상당히 강세였고 결국 상한가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마일스톤 세부 내용은 이제 계약서에 따라서 비공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인지는 잘 모르는데 뭐 예를 들어 조건이 충족 시 아마 수령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상당히 강세였고 뭐 그간 또 HLB가 상당히 또 강세였습니다. 근데 오늘도 세요. 강세예요. 네. HLB 테라피틱스의 지분을 또 이제 HLB가 또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증의 어떤 이슈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HLB 테라피틱스가 또 금요일 날 급등하고 오늘도 뭐 강세이고 13%. 예, HLB까지도 뭐 상당히 강세거든요. 예, 예. 근데 뭐 자금의 어떤 이 확보 자금이 결론적으로는 뭐 교모 세포종 치료제 개발 관련 뭐 투자 자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나쁜 어떤 내용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운영 자금 이런 쪽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작용한 것 같은데 저는 근데 무엇보다도 HLB 같은 경우에는 그 알테오제, 뭐 셀트리온제 이런 종목도 삼천당 제약까지요. 코스닥 그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예. 그래서 HLB는 시총 3위, 알테오제는 시총 4위, 셀트리온제가 시총 5위, 삼천대약 시총 11위, HLB 생명과학 시총 12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수급도 양호에 외인하고 기관이 그래서 수급 주체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외인들도 그러니까 뭐 저희 뭐 지난주에 반도체 엄청나게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저 PBR 쪽도 산다고 했는데 이런 쪽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또 수급도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저희 뭐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지금 HLB 이 가격에 저를 매수해라라고 저는 말씀을 좀 못 드립니다. 그래서 부담되죠. 아직까지 좀 이슈들이 남아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제약의 어떤 합병 이슈가 좀 있는데 상반기 실적이 좀 별로일 거라고 해서 좀 움직임이 조금 덜해요. 셀트리온 제약. 근데 셀트리온도 오늘 조금 움직임이 좀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게 4월 이제 AACR 예. 2024 이슈도 있는데 그건 너무 좀 임박했습니다. 네. 근데 6월 또 아스코도 있고요. 학회 일정도 있고 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어떤 유동성 지금 장세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뭐 그쪽에 어떤 가장 큰 수혜가 지금 제약바이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저기 김근우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선별적으로 좀 많이 가요. 선별적으로. HLB만 가고 뭐 그런 식이거든요. 강한 종목이 오늘 삼천단 제약이 가고 그렇죠. 그래서 뭐 좀 레고캠 바이오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조금 요즘은 지지부진한데 뭐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 시총 20이거든요. 그래서 시총 상위주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유효해 보입니다. 수급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일정들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 일정 매매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김근우 전문가님께서 차별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바이오 얘기하면 엄청 길어질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안 돼요. 단순화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우선 얼마 첫 없습니다. 번째로 예. 지금 일정을 좀 보셔야 되는데 바이오는 통상적인 모멘텀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4월에 보통 AACR이고요. 보통 6월에 아스코가 있습니다. 고정이죠, 거의. 그렇죠. 그리고 10월, 11월에도 이렇게 암호캐들이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럼 통상적으로 바이오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2월 말 되면은 AACR 관련된 초록이 공개됩니다. 이때부터 모멘텀이 출발해요. 그리고 3월 중순까지 보통 바이오가 강합니다. 그리고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또 약세를 띄어요. AACR은 4월에 개최가 되는데 개최되면 재료 소멸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냐하면요. 바이오테크 전반적인 기업들이 AACR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은 대규모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잘 알고 있는 알테오젠이라든지 레고캠이라든지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사실 AACR에서는 주목받기가 좀 힘듭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대형단에 있는 종목들은 6월에 있는 아스코에서 주목을 받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임상 데이터를 기준으로 4월에 AACR에서 어떠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또는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지금 시즌이 이제 3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별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전문가님께서 지금 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좋은 애들은 계속 좋죠.
특히 라이센스 아웃을 진행하는 애들은 되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임상 데이터만으로 뭔가 특별한 성과가 없는 기업들은 오히려 좀 눌림 또는 하락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 특히 임상 데이터가 또렷하게 나온 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대감이 좀 큰 기업들. 이런 애들이 좀 눌려준다라면 우리가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시기가 되는 것이고, 또는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차익 실현, 우리가 차익 실현하는 수익 실현이 또 타당한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일정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좀 필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지금 감사 시즌입니다. 감사 보고서가 이 바이오 딴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다시피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대부분이 적자입니다. 그렇죠. 다 이제 신성장 기업으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요. 그래서 라이센스 아웃을 기대하고 임상 데이터가 진전됐다라는 얘기가 없으면 보통 감사 의견서가 지연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매출로 통계를 낼 수 없고 매출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임상 데이터가 1상보다 나아졌는지 2상보다 나아졌는지 또는 뭐 물질 단위라면 물질에 대한 데이터가 좋아졌는지를 이야기해야 돼요. 안 좋은 근데 신호군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이야기를 못하는 기업들, 소명할 수 없다라면 아무래도 좀 안 좋은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감사 거절까지 나오는 기업들 몇몇 보이는데 이런 기업들을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특별히 유의해야 되는 시즌이기도 하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네, 요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탑픽은요, 탑픽. 아, 탑픽은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게 파로스 아이바이오입니다. 이거 차트 보면서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 종목은 제가 이제 11일 월요일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좀 눌렸었는데 이 종목 유익 있게 보셔라 되게 강조드린 종목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어제 그리고 오늘 그리고 지난주에서 굉장히 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차익 매물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 종목 좀 더 상방으로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왜냐하면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좀 특별한 모멘텀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희귀병에 대한 개발을 거의 단독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희귀병 하고 있는 바이오테크는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기대값이 좀 높지 않기 때문에. 근데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좀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별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엔비디아가 스타트업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참여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AI 툴킷이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플랫폼을 통해서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바이오 플랫폼을 더 활성화시키는 이런 킷도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들리게 되면서 네. AI 바이오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도 좀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성과가 나온 단계는 아니고 임상과 그리고 데이터들 딴에서 아무래도 앞으로 기대감이 좀 많아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점은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파로사이 바이오까지 부동산에서 입지가 중요하다면 제약바이오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성과가 중요하고 감사 보고서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플로우였습니다.